맞습니다! 새벽문을 열던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던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동전 한 양. 밤새 비가 쏟아졌는데도 동전은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걸 두고 가는 게야? 주막 주인 최 씨는 굳은 얼굴로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방금 강물 속에서 꺼낸 것처럼. 처음에는 다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안개 낀 새벽에도, 눈발이 날리는 겨울밤에도, 매일 새벽이면 문 앞에는 어김없이 한 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밤마다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 발자국도 없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최 씨도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문틈을 지켜본 적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새벽만 되면 문 앞에는 한 양이 어김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장부 한쪽에 적힌 이름 하나, 연화, 그리고 그 옆에 남겨진 짧은 글, 술값 한 양 외상. 순간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하는 몇 년 전 강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기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붉은 치마를 입고 다니던 여자, 그리고 늘 밤늦게 조용히 주막에 들르던 여자. 연하는 살아있을 때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최 씨가 말하면 연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연하는 고개만 숙인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연하를 딸처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마른 수건을 내주었고 추운 날이면 남은 장작을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연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문이 흔들릴 때마다 겁먹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죽기 며칠 전 주막 뒤편에서 낯선 사내 둘과 다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들은 연하의 팔을 붙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도망칠 생각 마라. 연하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내들은 바로 손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최 씨가 물었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막에 찾아온 밤. 연하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시는 연하가 그날은 계속 술을 들이켰습니다. 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연하는 술값 한 양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연하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주막 문 앞에 다시 한 양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새벽이면 온몸이 젖은 여자가 길 끝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강가에서 봤고, 누군가는 골목 끝에서 봤고, 누군가는 새벽 주막 앞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분명 걸어가는데 발이 없었어. 그 이야기가 퍼진 뒤부터 해가 지면 주막 근처를 지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밤만 되면 사람들은 문단속을 서둘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조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우 치던 밤, 주막 지붕이 흔들릴 만큼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최 씨는 문을 닫으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젖은 마루를 걷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발소리. 철벅, 철벅.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치맛자락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젖은 동전 한 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갚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최 씨가 보게 됩니다. 젖은 치맛자락 아래에 발이 없었습니다. 몸은 허공에 떠 있는 채 천천히 빗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문 앞에는 한 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마지막 동전이 놓인 날 이후 온몸이 젖은 여자를 봤다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마다 들리던 젖은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고 안개 낀 새벽마다 돌던 소문도 조용히 멈췄습니다. 몇 년 뒤 늙은 최 씨가 오래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이름 옆에 천천히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완납. 창밖에는 조용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마다 나타났던 그 여인은 정말 술값을 갚으러 왔던 걸까요? 아니면 끝내 떠나지 못한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